네, 내일장 변수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으로 갑니다. 노정원 연구원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증시는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ECB 정책 실망감 나오면서 약세에 나와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도 아침과 유사한 수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금통위도 있고요.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도 이제 후반에 들어와 있는데, 주 초반에는 어떤 변수들을 좀 주목하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22 정책이 약했던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컸던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그 센티멘트와 어떤 기대하던 수준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주말이고 주초일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국내 변수보다는 다음 주 초반에는 해외 변수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지표로 오늘 저녁에 나올 미국의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글로벌 증시와 그리고 글로벌 통화들의 방향성을 좌우할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해외 쪽 변수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녁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 보고서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한 5%대로 나와 있는데 또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현재로서는 가이던스 보면 예상은 좀 줄어드는 걸로 전달보다 나와 있고요. 또 오펙 정례회의 예정되어 있는데요. 해외 쪽 변수들에서는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뭐 사실상 최근에 지난 수요일 이렇게 또 목요일도 발표가 됐지만 글로벌 경기 지표 ISM을 비롯해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고용 지표도 그렇게 썩 완전하게 잘 나올 가능성 자체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여줬던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성과만 나온다면 최근에 국내외 주식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경제 예측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2월 FOMC 이제 다다음 주에 있겠죠.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 자체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지금까지 22 경기 부양감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어젯밤 전까지가 되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조금 더 높아갈 때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모습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그러졌다라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표가 잘 나오면서 12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겠지, 금리 인상을 할 거지라는 생각이 있어도 한쪽에서는 양적 완화를 강하게 해주는 20이라는 정책기관이 있었고 또 그쪽에서 더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기대감을 어젯밤에 이제 22에서 밑을 못했고 사실 그동안 22는 그런 어떤 정책부적 부양감 기대감을 상당히 밑을 잘 해왔던 그런 기관들인데 그리고 드라기 총재 자체도 최근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이제는 부담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조금 더 잘 나와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제부터는 시장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내 그리고 국내외 경기 지표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부양책이 안 나왔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잘 나와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면 사실상 주초에는 이 정도 빠졌으면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야지라는 기대 심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시장의 충격은 조금 더 충격이라고 말씀드릴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운사이드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주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그림상으로 보면 큰 산이 세 개가 만들어질 만한 위치에 또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 빠져서 나왔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국 주식을 보면 역시 그림상으로 1920을 보는 분들도 약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이제 2000선 미만 내려오니까 또 PBR 얘기 또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엔 좀 어떤 부분들 좀 보면서 전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 그리고 지금 어젯밤에 유로화가 순간적으로 튀어버린 것들 아니면 채권 가격들이 이제 채권 금리 같은 것들이 튀어버린 부분들이 과연 오늘 밤 그리고 다음 주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의 향배가 많이 갈라질 것 같은데 방금 기술적 지표 측면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지금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의 해석 가능성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커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젯밤을 기점으로 해서 커졌기 때문에 시장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PBR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 그리고 또 미국, 우리나라 내년도 기업이익의 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PBR 배수 같은 거는 크게 지금은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테마들로 해서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테마성으로 올라왔던 종목들도 시장이 불안한 주초에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견제하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내일장 변수, 다음 주 초반 변수 살펴봤고요. 저는 골든타임 2부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